네, 잔명아씨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직장인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의 이 솔직한 생각과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떤 마음을 들여다볼지 우리 서희 씨가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궁금하시죠?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의 주제는요, 바로 사내 정치 노하우입니다. 국가의 축소파는 가정, 국회의 축소파는 직장이라는 말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그래서 요즘 직장에서는 국회의원 못지않은 사내 정치가들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내 정치 뭔가 석연치 않은 듯하지만 꼭 필요하다면 남들보다 잘할 필요도 있을 것이 바로 여론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공감 100%에서는 다각도로 알아보는 사내 정치 노하우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사내 정치 노하우입니다. 네. 일단 떠오르는 단어는 왠지 그 배신과 음모 막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태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성격상이 배신과 음모와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사내 정치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싶은데. 잘 보셨어요. 그렇죠. 네. 잘 본 거 맞죠? 네. 자, 그런데요. 아무래도 원장님이 직장 생활을 하셨던 그 옛날, 그 옛적에는 사내 정치라는 말이 있었을지 좀 궁금해요. 제가 직장 생활하던 그 자유당 때는 네. 사내 정치 대표적인 건 누구누구 라인이다. 특히 학연이나 지연 등으로 이렇게 생기는 관계에 의해서 쟤는 누구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줄서기, 줄대기, 라인대기가 사내 정치의 가장 특징이었고요. 예. 그 우두머리가 어떻게 영전을 하냐, 몰락하냐에 따라서 본인의 위치도 많이 바뀌는 그런 정치판을 볼 수가 있었죠. 네. 그러고 보면 뭐 옛날 옛적이나 지금이나 이 라인에 대해서는 참 여전히 존재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장인들이 사내 정치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지 이재영 컨설턴트님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내 정치에 대한 걸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창업경제연구소 세리가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305명을 대상으로 이 사내 정치 현황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무려 86.2%. 그러니까 거의 뭐 10명 중에 9명이 사내 정치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와, 10명 중에 1명을 빼고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한다면 한 명이 9명을 다 올킬시키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게요. 또 그런 분들이 이제 고속 승진하고 막 주위 분들이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배경철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죠. 뭐 사회생활, 회사 생활 하신 지 오래 되신 것 같은데 사내 정치를 좀 주도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지켜보면서 좀 억울해하시는 편입니까?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은근히 주도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주변의 평가로는 이제 주도하는 쪽인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그 생긴 거하고 좀 다르게 직장생활 이런 거 할 때는 좀 당파성을 좀 많이 떼야 된다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파당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선이 좀 명확하게 드러나야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또 규업도 잘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저 반대편에 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갈등의 소지가 생기는데 또 그 갈등을 또 잘 풀어가는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치력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일단 선이 명확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주도하는 편이 아닌가 그런 평가. 어때요? 그렇게 선이 명확하면 회사 생활하기가 좀 더 편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불편한 편인가요? 일단 그 밑에였을 때는 이제 선을 세울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좀 줄을 타야 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갔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소신을 얘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이렇게 뭉치고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얘기를 듣다 보면은요, 사내 정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설문조사상에서 사내 정치의 형태가 어떻게 드러나던가요? 우선 제일 많이 나타나는 사내 정치 형태로는 아마 다들 예측을 하실 텐데 상사에 대한 아부로 나왔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죠. 그리고 그 다음 2위로는요. 학연, 지연을 통한 친목을 도모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노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요. 3위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 사내 정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들도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일 많은 1위는 승진이 누락됐다라고 피부로 느끼는 거였고. 이거 월급과 관련된 건데. 네. 네. 그리고 2위는 이건
나한테 부당한 책임을 지금 내가 사내 정치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해. 추궁당하고 있다라고 네. 느끼는 것. 3위는 상사 동료의 업적 탈취. 내가 한 거지만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뺏어가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직장 내 따돌림 형태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왠지 설문조사 결과만 보면은 직장 내가 이게 뭔가 해피하우스 같은 느낌이 아니라 네. 음모와 배신이 도사리고 있는 반전 드라마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때요? 태진 씨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세상은 경쟁 사회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의 개념을 떠나서 뭐 좀 틀림이 아닌 다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건 좀 마음 약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 사내 정치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죠. 우리 백영재 팀장님은 먼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고 이재영 컨설턴트께서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내 정치는 저는 어떻게 보면 필요 악처럼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내가 직장 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능력만 뛰어나면 돼.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역량만 있으면 돼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정말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조직 내에서 나에 대한 감정이 친화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조직에서 나에 대한 감정부터 잘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저는 사내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한 원장님께서는 사내 정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생각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내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학연이나 지연 같은 이 말도 안 되는 인연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은 좀 지양돼야 할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나 안이 있어도 정치적으로 내가 취약하다면 그 안이 받아들여지거나 이루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요, 이야기를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사내 정치의 피해자가 되면 굉장히 속상하겠지만, 누가 저한테 정치하면 굉장히 좋겠다. 받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봤는데요. 예. 자,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제가 아직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네. 피해자가 된다면 직장인들은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조사 결과가 있죠? 네.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사내 정치의 희생자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서도 퇴직할 거다라고 하는 이 응답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6.6%가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진짜로. 네, 이렇게는 내가 못 산다. 관련 부서나 임원에게 나의 어떤 무죄를 이야기하고 탄원한다라는 것이 2위로 24.8%가 나왔고 네. 어쩔 수 없다. 참는다라는 비율이 3위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 CCTV를 규명한다라는 내용도 19.3%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별에 따라 다른가요? 어때요? 남자나 네, 여자나? 조금 다른데요. 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참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리 신으면 중이 떠나는 거지라는 마음으로 전 퇴직을 준비하는 성향이 강하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규명해 보고 싶어하는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경우에는 임원에게 탐원한다라는 비율이 1위로 나왔어요. 근데 저는요, 여성은 뭐 보통 이직을 한다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제가 피해를 당한다면은, 저는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을 골라서, 제가 그 라인으로 어떻게든 들어갈 것 같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약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예, 네. 아무튼 뭐 얘기 들어보니까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좀 사내 정치 노하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말씀을 잘 해주시긴 하셨지만 좀 어떤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요? 사내 정치라는 게 사실 이렇게 막 겉으로 바로 드러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참 애매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피자를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 피자가 한 판으로 한 8조각 정도 나오는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어떤 건 조금 크고 또 어떤 건 좀 작게 이렇게 꼭 잘려진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나 이 8조각 가운데서 제일 큰 것, 그것을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8조각 가운데 내가 그 큰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어떤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 물밑 작업을 하는 것, 그것이 사내 정치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자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으면 되지. 이거 누구게 큰지 작은지 이거 구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제가 머리 쓰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저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다들 어렵게 생각하죠. 특히나 사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배운 적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면 위로 직접 드러나서 뭐가 어떻고 구분되는 게 아니라 이 사내 정치의 특징은 은근하고 굉장히 간접적이고 그러면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전체 판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지금 둘 간의 어떤 미묘한 관계를 캐치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사내 정치처럼 어려운 게 없다라는 얘기들을 흔히들 하시는 거죠. 그래요. 네. 저도 어릴 때 이 방송 생활 시작하면서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다 같이 친해지고 다 같이 좋으면 다 같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면 좋은 결과가 생길 줄 알았더니 네. 너무너무 경쟁을 하고 막 이기려고 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참 적응이 안 되고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왜 이렇게 어떤 곳이나 어떤 사회나 이렇게 마찰이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우선 조직에 들어가면 다 같이 공동의 어떤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네네. 것은 동일하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특히 상사 부하 직간의 어떤 입장차, 이해관계가 다른데 부하 직원은 어떤 분들이 예쁘신 것 같으세요? 혹시 경험을 해보신 것들 이렇게 보시면 저희- 어떤 후배가 예쁘셨어요? 저는 그냥- 말 좀 잘 듣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선배가 하는 말을 좀 귀담아 듣는 후배들이 그렇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저한테 먹을 거 잘 사줘요. 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사의 입장에서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나를 잘 서포트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배들이 참 예쁜데 또 후배 입장에서는 빨리 나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래서 자신의 소신과 어떤 충성 사이에서의 갈등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래서 부하 직원하고의 상사의 입장이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부하 직원과 상사의 입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중에 상사의 입장이신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입장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판에 박힌 말이지만 역지사지. 저 사람의 입장을 조금 고려해. 근데 후배들은 선배 입장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배 입장이 돼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더 필요한 건 선배들이 후배를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나도 후배였고 이제는 선배지만 후배였을 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업무 지시를 할 때도 좀 더 정확히 자세히 하고 중간중간 수시로 체크하고 이 논어에도 나오는 얘기예요. 한번 일을 시키고 임박해서 퇴근하는 것은 상사가 잘못하는 거죠. 중간중간 진행을 수시로 체크해 주는 것이 상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네.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 백영찬 팀장님도 회사를 꾸려가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이긴 한데 일단은 분명히 입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임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위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이해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떤 상위 어떤 관리자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자기 식구를 좀 챙기는 그런 마인드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후배들 좀 챙겨가면 그런 어떤 갈등이라든가 마찰들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제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문제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죠. 그런 마찰을 최소화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이제 후배의 입장에서는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네. 너무 빨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조직에서 주인공 의식 이런 것들을 안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입사 한 2년 전까지는 입사하고 한 2년까지는 나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맞춰주는 이런 어떤 태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전에 취재 기자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에 되게 속상했던 게 나는 이것보다 좀 똑똑한데 선배들이나 상사들이 저의 능력을 잘 못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를 되게 평범하고 만만하게 보는구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몇 년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역할을 잘 소화해내고 관계가 증진되니까 한 6년 차쯤 되었을 때는 쟤는 저 분야에서는 능력이 있어. 6년이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래도 조금씩 이 관계들이 증진되고 네.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겠다라는 의식을 조금 후배 입장에서는 안 갖는 것, 덜 갖는 것이 굉장히 이쁨 받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조언을 한다면 한 60%까지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좀 숨기고 있어요. 언젠가는 나머지 40%를 발휘할 기회가 꼭 오거든요. 네. 근데 이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은 게 저는 사실 방송을 처음 했을 때 선배들 앞에서 그렇게 약간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제가 방송을 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선배들한테 항상 저 너무 못해요. 도와주세요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선배들이 저를 많이 끌어주는
한 저는 얘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여우 같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곰 같은 후배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의견이 동일하네요. 네. 되게 잘하신 네,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원래 네. 처세술에 좀 능한 편입니다. 홍서희 씨. 네. 다른 분들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게요. 상사의 입장에서 곰 같은 후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백영찬 직원. 팀장님 예, 어떠신가요? 둘 다 합쳐놨으면 좋겠는데 이 곰 같은 부하 직원은 아니죠. 왜냐면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곰이면 일단 왠지 느낌이 지금 질문의 느낌 자체가 좀 이렇게 성과는 예. 안 좋은데 일은 잘 못하는데 뭐 성격은 좋다든가 뭐 이런 거 느낌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곰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곰과 사람? 또 네. 너무 여우 같은 그런 부하 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는 잘 내지만 만약에 또 어떤 평판이라든가 뭐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그 역시 사실은 아닙니다. 다만 굳이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하라 한다면 이제 여우 같은 부하 직원이 회사에는 이제 기여도는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막상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양극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하 직원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원장님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어떤 부하 직원? 베어스 팬이기 때문에 곰 같은 직원. 일이란 게 너무나 훌륭하고 멋지게 해오는 후배도 좋지만 예. 맡겼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무난하게 처리해주는 곰 같은 직원도 좋거든요. 두 번, 세 번 걱정하지 않아도 일단 맡겨놓으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결과물을 가지고 오는 직원이 저는 더 또 선호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없이 우직하면서도 성실한 고음 같은 스타일이 사내 정치라는 데는 좀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능력 네. 있는 곰이 되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는 여우들이 저는 너무 얄미웠어요. 예. 후배들을 이제 들였을 때. 왜냐하면 연차가 쌓이고 특히 이제 상사, 임원들 입장에서는 나이테처럼 이 경험들이 이제 쌓이기 때문에 어떤 꼼수를 부리면 그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그 이제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들이 어떻게 머리를 굴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꼼수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능력 있는 우직한 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때로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내 정치를 어떤 이간질이라든가 뒷담화 형태로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성을 굉장히 위배하는 또 사내 정치 같아요. 네. 여성들의 가장 큰 특징 또 차별성은 타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동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하기보다 무슨 일 있어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와 같은 어떤 태도들로 충분히 저는 부드러운 사내 정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여자들에게 사내 정치란 박력 있고 거칠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좀 다가가는 관심이 좀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형태 되게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만든 떡볶이 하나 사진 딱 찍어서 네네. SNS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들이 막 여러 개 다니는 거 보이시죠? 예.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저게 뭔데 저러나 싶을 텐데 너무 맛있어 보여. 넌 못하는 게 뭐니? 막 이런 것들 댓글이 막 올라간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애정에서 서로 이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확인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공존의 느낌이 조직 내에서 업무 효율감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SNS에서 떡볶이 사진 올리신 여자분들 보면은 댓글을 정말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요. 아무튼 여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섬세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부분이 있는데 때문에 더욱더 여풍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인지요. 어떻게 본다면은 이 회사 내에서 마찰과 문제 같은 경우에 남성 상사보다 여성과 또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이 또 이런 속성이 있어요. 여대의 여성들이 더 메이크업이나 외모에 신경을 쓰고요. 또 여초 기업에서 여자들이 훨씬 더 서로의 평가에 엄격해지는 냉정한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 상사와 여성 부하 직원의 어떤 갈등도 더 냉혹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서로 뭐 갈등 같은 거를 이간질이나 뒷담화로 풀기보다 허심탄회한 어떤 대화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 사내 정치라는 키워드 안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각각의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어떻게 하면 사내 정치를 잘할 수 있을지 이제 팁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성공 전략. 우선 사내 첫 번째는
그 조직 내에서 코치나 멘토 같은 사람을 꼭 찾았으면 좋겠어요. 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승진을 할수록 굉장히 외롭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거든요.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또 그리고 올라갈수록 또 같은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꼭 내부에서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외부에서 찾으셔도 좋고요. 또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자기 개발이에요. 네, 관계나 사내 정치도 좋지만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 직무 능력을 키우는 것. 또 요즘에는 독서 열풍이 불어가지고요. 독서를 많이 하고 있는 자기 개발 어떤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는데 독서를 하다 보면 이렇게 어떤 통섭 같은 걸 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분야를 아울러서 어떤 본질을 꿰뚫는 능력 같은 것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코치나 멘토를 구하고 또 독서를 생활화하라. 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세 어떤 번째는 걸까요? 또 정말 중요한 건데요. 속내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학교나 지금 동아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굉장히 지금 친해 보이는 동료도 어느 날 갑자기 라이벌이 될 수가 있고요.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조직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험담이나 뒷담화 같은 어떤 판이 벌어졌을 때 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계에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얘기하는 사람이 소외되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정도만 하고요. 주동자가 되어서 막 신이 나서 뒷담화를 하다 보면 언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제가 감히 뭐 코치를 할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부하 직원이나 어떤 신입 사원의 경우에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배나 상사에게 맞아요.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항상 나에겐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실수 하나를 만회했고요. 자, 오늘 직장인 탐구 생활에서는요. 사내 정치 노하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사내 정치를 되게 나쁜 것 혹은 모함, 음해, 어두운 것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사내 정치는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해요. 침팬지에게도 이 사내 정치가 있다고 해요. 정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정치라면 저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력 자본이라고 하는 말이 뜨고 있는데 나의 매력 지수를 어떻게 올려서 내가 굳이 뭐 어떤 향응이나 선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함께 일을 하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부터 모두 훌륭한 직장 내 정치가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직장인 탐구 생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잔명거진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네, 2부에서 더욱더 다양한 정보들 준비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돈 되는 정보 전해드리는 하우 머니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또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는요. 만성 피로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